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계 소화 설비 중에 하나인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자, 옥내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소화전함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에 방수구로부터 연결된 소방호스의 말단에 노즐 또는 관창이라고 하죠.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현관문 옆에 뭐가 있어요? 다 옥내 소화전함 설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는 용어 그대로 옥 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옥 내에 설치하는 소방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보시면, 자, 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수원. 물이 있어야 불을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원이 있고요. 가압 송수장치, 그 다음 배관, 그 다음 송수구, 그 다음 방수구, 옥내 소화전함, 제어반, 전원, 배선. 이렇게 크게 9가지로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지금 3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층수가 29층 이하인 경우, 그리고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50층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입니다. 29층 이하, 이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나머지 그 공식들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층 이하인 경우에 그 수원의 양 구하는 공식을 보시게 되면, 자, 수원의 양 Q는 n 곱하기 2.6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 n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옥내 소화전함의 개수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설치 개수. 그러니까 그 층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층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최대 개수는 몇 개다? 2개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최대 5개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전의 개수는 최대 몇 개라고요?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 이제 n 값에다가 그 2를 대입을 해주면 얼마가 돼요? q의 값이 2를 대입해주면 바로 5.2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그죠? 최대가 5.2가 되는 거예요. 최대. 그래서 자, 그리고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옥내 소화전의 개수에다가 5.2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의 개수에다가 7.8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어디라고요? 바로 29층 이하. 이 공식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펌프의 이제 분당 토출량이 나옵니다. 펌프의 분당 토출량.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공식이에요. 실기 시험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분당 토출량, 펌프의 분당 토출량 Q의 값은 자, N 곱하기 130리터 per 미리. 분당 130리터라는 거예요. 이때 이 N 값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의 개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 몇 개까지다?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최대. 그래서 이게 n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얼마냐? 자,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60 리터 per 미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n에다가는 바로 소화전,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 수원의 저장 방법입니다. 자, 물을 같은 경우는 저수조에 이제 저장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옥상 수조에 저장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 수량 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산출된 유효 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수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출된 유효 수량 외에 유효 수량의 몇 분의 이상? 몇 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을 어디에 저장한다? 네, 옥상에 저장하는 거죠. 옥상 수조에.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에 보시면은 옥상에 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그런 것처럼 옥상 수조에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3분의 1을 유효 수량의 3분의 1을 옥상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당연한 거죠. 지하층만 있기 때문에 옥상이 없잖아요. 그죠? 옥상 수조는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 마찬가지 예외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어디에? 낮은 위치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옥상 수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이것도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 이 또한 유효 수량의 3분의 1을 옥상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참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소화설비의 유효 수량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소화설비의 유효 수량이라고 한 게 어디냐? 바로 보세요. 옥내 소화 전용 펌프의 후드 밸브와 일반 급수형 펌프 후드 밸브 사이의 수량을 바로 유효 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 펌프가 소화 설비용 펌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펌프는 일반 급수용 펌프입니다. 그때 소화 설비용 펌프의 후드 밸브와 일반 급수용 펌프의 후드 밸브 요 사이 있죠. 이 사이에 있는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물의 양이 뭐다? 그것이 바로 유효 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요. 그래서 소화 설비용 펌프의 후드 밸브와 일반 급수용 펌프의 후드 밸브 요 사이에 있는 그 수량을 유효 수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 수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보실게요. 첫 번째,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 설비의 그 소화 약재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철에는 얼겠죠? 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액 같은 것을 첨가를 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처리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동결 방지 조치에 부동액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 좀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높은 장소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 다음 수조의 외측에 뭘 설치한다? 수위계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수위계 같은 경우는 물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수위계를 통해서. 그래서 수조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단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의 양을 확인하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뭘 설치한다?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고정식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서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뭘 설치한다?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되겠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 설비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수조의 물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썩겠죠. 그래서 수조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조 밑부분에 청소용 배수 밸브, 그러니까 물을 빼내는 그 밸브를 말하는 거 있죠. 물을 빼내는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를 별도로 또 해줘야 됩니다. 다음 수조의 외측에 보기 쉬운 곳에 옥내 소화전 설비용 수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옥내 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직 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옥내 수화전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시를 할 것.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이러한 표시들을 해줘야 이제 좀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조의 설치 기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의 이제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 설치한다. 이것은 아까 수조의 설치 기준과 마찬가지예요. 동결에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 수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자, 얼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네, 0.17메가파스칼. 최소 0.17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몇 리터? 분당 13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0.17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그리고 분당 방수량이 얼마다? 130리터 이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하나의 옥내 수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얼마를 초과할 때?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방수 압력이 너무 세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노즐을 소방관이 잡고 불을 꺼야 되는데 방수 압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고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 호스 접결구 인입 측에 뭘 설치한다? 바로 감압 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죠. 압력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설치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은 얼마냐? 0.17메가파스칼 이상, 0.7메가파스칼 이하가 돼야 돼요.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0.7메가파스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때 뭘 설치한다고요? 감압 장치를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방수 압력은 얼마다? 0.17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 수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에 얼마를 곱한 양? 분당 13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펌프의 토출량 구하는 공식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수는 몇 개라고요?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그러니까 다른 설비와 겸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겸용이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펌프는 바로 전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용으로. 자, 다음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펌프를 보시면은 입력 측이 있고 토출 측이 있는데, 그러니까 펌프의 입력 측과 그리고 토출 측, 흡입측과 토출 측에 설치하는 그 압력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 측에는 뭘 설치한다? 압력계. 압력계를 설치하고요. 자,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고, 흡입측, 펌프의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펌프의 흡입측에는 연성계나 진공계를 설치해 주고요. 펌프의 토출 측에는 뭘 설치한다? 압력계를 설치한다라는 거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단 수온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자, 뭐 한다?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가압 송수 장치에는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자, 배관을 설치한다. 배관. 이게 어떤 배관이에요? 여기 바로 성능 시험 배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뭘 설치한다?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가압 송수 장치에는 최저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자, 배관 안에 있는 수온의 상승, 그죠?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뭘 설치한다? 순환 배관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 순환 배관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순환 배관인 겁니다. 순환 배관. 다음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단
학교나 공장, 창고 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수화전압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아까 얘기했던 아홉 번째 그 경우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것.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 수조의 설치 제외 사항이랑 똑같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압력 챔버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뭘로? 압력 챔버로 사용할 경우 그 내 용적은 몇 리터 이상이다? 100리터 이상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압력 챔버로 사용할 경우 그 내 용적 얼마라고요? 100리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 장치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물 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물 올림 장치. 물 올림 장치 언제 설치한다고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물 올림 장치를 설치한다고요. 그때 이 물 올림 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탱크의 유효 수량은 몇 리터 이상이다? 100리터 이상이다. 똑같죠? 그죠? 압력 챔버의 용량과 똑같아요. 네, 100리터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 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의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이 수치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수치들. 자, 다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 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무엇을 설치한다? 바로 충압 펌프를 설치한다. 이 충압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펌프를 보조하기 위한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하기 위해서 충압 펌프를 설치하는데 이 펌프의 토출 압력은 이 충압 펌프를 말하는 거예요. 펌프의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최고 높이 있는 가장 높이 있는 호스 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얼마?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할 것. 이거 기억 좀 해주세요. 0.2MPa이 더 크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 수화전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이러한 충압 펌프를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압의 위치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 기동 및 수동 기동이 가능하고, 그죠? 자동 기동 및 수동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몇 분 이상?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최소 작동 시간은 20분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가. 그리고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경우는 40분 이상. 그리고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가압 송수 장치에는 옥내 수화전 펌프라고 표지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 그 가압 송수 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거 무엇이냐? 이 주펌프. 주펌프는 자동 정지가 안 돼요. 자동 정지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만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압 펌프는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자동 정지. 이 사항도 좀 알고 계세요. 이것도 실기에 다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펌프는 자동 정지가 안 된다라는 거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압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가압 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몇 분 이상? 20분 이상.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그리고 가압 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 구획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압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 수조식 가압 송수 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여기서는 20분 이상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서 이제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필요한 낙차나 그리고 필요한 압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필기보다는 실기에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관 수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낙차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17입니다. 그래서 H1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용 호스 마찰 손실 수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H2라고 하는 값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7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17. 이 17m를 미터죠? 수두니까 17m는 대략적으로 0.17메가파스칼 같아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0.17메가파스칼. 자, 여기서 0.17메가파스칼이 뭐예요? 바로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었죠? 0.17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0.17메가파스칼을 이것을 수두로 환산한 것이 바로 17m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고가수조에 설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가수조에 설치할 것들. 바로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매놀.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고가수조와 압력수조에 설치해야 되는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고가수조에 설치할 것과 압력수조에 설치할 것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매놀을 설치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압력수조 방식인 경우에는 공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압력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0.17. 0.17이 아까 말했던 이겁니다. 0.17메가파스칼. 그래서 P1은 소방용 호스 마찰 손실 수도 압.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마찰 손실 수도잖아요, 수도. 이 수도를 압력으로 바꾼 거예요. 환산한 거죠, 환산. 그리고 P2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압. 그러니까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를 압력으로 환산한 거고요. 그리고 P3, 낙차의 환산 수도 압을 합쳐서 바로 압력 수조 방식에서 필요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 수조에는 이제 뭘 설치하냐? 수위계, 급수관, 급기관, 매놀, 압력계, 안전장치, 그리고 자동식 공기 압축기. 그래서 고가수조에 설치하는 것과 압력수조에 설치하는 것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펌프 방식입니다. 펌프 방식에서 이제 전양정. 자, 전양정 구하는 건데, 이 전양정은 우리 실기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양정 구하는 식이 뭐냐? H1 플러스 H2 플러스 H3에다가 바로 17m. 그죠? 이거 규정 방사 압력을 수두로 환산한 값이라고 했어요. 17m는. 그래서, 전양정은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와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그 다음 실양정. 그래서 이 실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합한 걸 말하는 거죠. 이 세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전양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펌프 방식일 때 전양정 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가압 수조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식에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배관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배관. 자, 배관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의 그 배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압력에 따라서 그 배관의 종류가 자, 구분이 되는데, 자, 그 기준값이 얼마냐?
배관 내에 사용되는 압력이 1.2MPa 미만인 경우와 1.2MPa 이상인 경우로 나눠서 배관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MPa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배관용 탄소 강관, 그 다음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이거는 이제 습식 배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 다음 덕타일 주철관, 이런 것들은 사용 압력이 1.2MPa 미만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용 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그리고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거 1.2MPa 이상일 경우 이 두 가지 이상을 좀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배관을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배관을 바로 뭐 한다고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묻는 거죠. 지하에 묻어버리는 거. 그죠? 이런 경우에 합성 수지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합성 수지 배관은 그 강관보다는 어때요? 내구성이 떨어져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성 수지 배관을 할 수 있다고요. 배관을 지하에 묻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완전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 그죠? 그 다음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바로 합성 수지 배관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 펌프 흡입식 배관의 설치 기준이죠. 자, 여기서 펌프 흡입식 배관은 일단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자, 공기 고임이 생기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해요? 이건 우리 유체역학에서 배운 거예요. 이 흡입식 배관에 공기 고임이 생기면 바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과 장치를 설치합니다. 여과 장치. 그래서 이 흡입식에는 그 스트레이너, Y형 스트레이너 같은 것을 설치를 하죠. 여과 장치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중화 펌프 마찬가지예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낮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축 주 배관의 구경은, 자, 이거는 구경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배관 안에 흐르는 유속, 물의 속도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주 배관의 구경은. 아시겠죠? 이거는 구경이 얼마냐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 배관 안에 흐르는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이 되면 됩니다. 이게 토출축 주 배관의 구경의 기준이에요. 그죠?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 유속이 4m/s 이하라는 거. 자, 다음 옥내 수화전 설비 전용 설비의 방수구와 연결되는 배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배관의 구경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주 배관 중에서 수직 배관, 그죠? 예. 수직 배관의 구경은 얼마다? 50m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50이에요, 최소. 최소 50mm는 돼야 돼요, 수직 배관. 그래서, 주 배관 중에서 수직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게 호스릴 방식인 경우에는 좀 더 작아요. 32mm 이상입니다. 호스릴 방식인 경우에. 그리고 가지 배관의 구경은 얼마다? 40mm 이상입니다. 가지 배관의 구경은 40mm 이상, 호스릴 방식은 25mm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 옥내 수화전 설비를 연결 송수관 설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건 그 소화 활동 설비죠.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겸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주 배관의 구경이 얼마 이상이다? 100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때
겸용할 때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이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자, 그다음 급수배관은 급수배관은 일단 전용, 겸용이 아니라 전용으로 해야 되고요. 단 옥내 수화전의 기동 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 수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항은 뭐라고요?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펌프의 성능입니다. 펌프의 성능. 자,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치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체절 운전 시, 그러니까 체절 운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체절 운전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펌프를 공회전시키는 거예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펌프를 말 그대로 공회전. 자, 공회전 시켰을 때 전격 토출 압력에 얼마?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40% 이하라는 얘기예요. 초과하지 않는 거니까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전격 토출량의 몇 퍼센트? 150%. 전격 토출량의 150%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전격 토출량의 1.5배라는 거죠. 맞나요? 150%니까 전격 토출량의 1.5배로 운전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의 얼마?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 보세요. 펌프의 성능 곡선인데, 자, 여기 가로축에 있는 것이 펌프의 토출량이에요. 토출량이고요. 요 세로축에 있는 것이 토출 압력입니다. 압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격 토출량의 100%, 토출 압력의 100% 맞다는 점. 이게 뭐예요? 여기가 바로 설계점. 100%. 설계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전격 토출량의 몇 프로? 150%로 운전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이 얼마? 65% 이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전격 토출량의 150%, 여기죠? 150%일 때 그때 전격 토출 압력은 65%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 점이 뭐예요? 바로 운전점이 되는 거죠. 운전점. 그리고 여기 있죠? 자, 전격 토출량이 제로죠, 제로. 자, 아까 체절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펌프를 공회전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토출량은 제로죠, 제로. 없는 거죠, 토출량이. 제로일 때 그때의 전격 토출 압력이 얼마라고요? 140%를 초과하지 않을 때. 그때 이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체절점인 거죠. 체절 운전.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펌프의 성능 곡선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실기에 나와요. 그대로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겠죠. 이 그림은 안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펌프 성능시험 배관의 적합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시험 배관을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성능시험 배관은 바로 펌프의 토출축에다가 설치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주펌프입니다. 주펌프고요. 이쪽이 흡입측. 맞나요? 흡입측. 여기 아래 이제 수조가 있는 거고요. 이쪽이 뭐예요? 여기가 바로 토출축. 그러니까 물을 흡입해서 이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토출축, 흡입축, 토출축. 그래서 이 성능시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하냐? 이거죠. 펌프의 토출축에 설치하는데 바로 요 체크밸브 이전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이게 성능시험 배관이에요. 이게 성능시험 배관. 요거라고 이거. 성능시험 배관. 여기 보세요. 자,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자, 유량 측정 장치 여기 있죠. 예, 요거 유량계예요. 자,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뭘 설치한다?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고요. 전단. 그리고 후단 직관부, 여기 뒤쪽 후단 직관부에는 뭘 설치한다?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 위치도 좀 기억하세요. 자,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뭘 설치한다?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어딜 기준으로?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하는 게 다릅니다. 밸브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해야 돼. 그죠? 여기에 유량 측정 장치 설치했어요. 유량계. 그리고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몇 프로 이상이다?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그러니까 전격 토출량이 몇 배라고요? 1.75
1.75배 이상, 1.75배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돼야 된다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175% 이상이라는 거. 그죠? 이게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다음. 자, 순환 배관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순환 배관의 목적이 뭐예요? 역할. 순환 배관의 역할은 바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는 거라고 했죠. 순환 배관. 그래서 이 가압 송수 장치의 체절 운전 시, 그러니까 체절 운전이 뭐라고 했어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펌프를 공회전 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맞나요? 물이 없으니까 온도가 막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디에 설치한다?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얼마? 20mm 이상. 이거 기억하세요? 순환 배관 구경 얼마라고요? 순환 배관의 구경 얼마라고요? 20mm 이상이라고요.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체크 밸브가 여기 있고요. 체크 밸브가 이렇게 있죠. 이게 주펌프의 토출축 배관이에요. 그죠? 그 체크 밸브 이전에서 분기한 이게 바로 순환 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설치한다? 릴리프 밸브. 이게. 네? 바로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열리는 릴리프 밸브를 어디에? 순환 배관에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순환 배관의 구경도 기억하세요. 20mm 이상이라는 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옥내 수화전 설비의 송수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송수구의 설치 기준.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또는 연결 송수건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라는 거고요. 그 다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얼마예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경 65mm의 어떤 거? 쌍구형이나 단구형. 그러니까 구멍이 2개, 구멍이 1개라는 얘기죠.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송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그리고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옥내 수화전 설비의 옥내 수화전 설비 함의 설치 기준에서는 이 수화전함의 두께 그리고 이 문의 면적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전함의 두께는 얼마 이상이냐? 소화전함의 두께는 1.5mm 이상의 강판. 자, 강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가 1.5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합성 수지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가 4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합성 수지제가 강판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강판일 경우에는 1.5mm 이상, 합성 수지제일 경우에는 4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옥내 수화전함의 면적, 문의 면적은 얼마 이상이다? 네, 0.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문의 면적이에요, 문짝. 자, 그 다음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 공간의 경우에 설치 기준인데, 자, 하나씩 보면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벽이나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수구의 위치 표시등 또는 축광 도료 등으로 항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옥내 수화전 방수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송수구의 설치 기준을 봤고요. 이제 방수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방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방수. 그래서 일단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디 설치한다? 층마다. 그죠? 각 층마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수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얼마다? 기억하세요. 25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단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로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스는 구경 40mm 이상. 근데 호스레일 같은 경우는 25mm 이상이에요. 25. 그래서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유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그리고 호스레일 옥내외 소화전 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부착할 것.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표시 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옥내외 소화전 같은 경우는 그 함 상부에 적색으로 표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내외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어디에 설치한다? 함의 상부, 윗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외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무슨 색깔로 한다? 바로 적색, 빨간색 등으로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단,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 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상 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층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뭘 설치한다고요? 비상 전원을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1번, 여기 1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인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도 비상 전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방수구의 설치 제외 장소가 나옵니다.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첫 번째, 냉장 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동실. 어때요? 온도가 낮죠? 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방수구 설치 안 한다고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방수구에서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겠죠?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 물품이 있는 곳에도 마찬가지로 방수구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그죠? 위험해요. 그 다음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에 설치된 장소. 전기시설은 물이 아주 쥐약이죠. 쥐약. 맞나요? 그래서 물은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구도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식물원이나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근데 관람석 부분은 설치해야 돼요. 관람석 부분은. 수영장은 설치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방수구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이러한 곳에는 방수구의 설치를 제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좀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옥내외 소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옥내외 소화전 설비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